자, 이제 또 수급으로 가봐야 되겠죠. 수급은 오늘 조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 수급량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좀 특이합니다. 그 매수하고 있는 섹터의 색깔이 매일같이 확 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2차 전지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 이외에는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담아가고 있고요. 빠르게 그날 담았던 섹터를 다음 날에 매도하는 모습이죠. 매도 종목에는 유한양행부터 ABL바이오, 삼양식품, 니가캠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관의 매수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외국인과 결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된 수혜 종목들 함께 담아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와 유한양행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 퓨처엠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도 포스코 퓨처엠 상승하면서 선택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북미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자체를 포스코라고 지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상의 매력도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을 정리해 주셨고 이 수급을 풀어주실 분은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은 진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약세를 이제 보였던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흑연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쪽에 이제 관세를 적극적으로 좀 부과를 하게 되면서 이 흑연제를 또 생산하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20% 이상 장중에 좀 급등을 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이제 그 양극재, 특히나 이제 음극재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이 리튬 가격 연동에 따라서 항상 이제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소식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이제 칭하이성에 위치한 어떠한 이제 광산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던 원인이 결국에는 이제 공급 과잉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결국에 그 공급량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크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늘의 상승세도 실제로 이제 뭔가 숫자로 찍히기보다는 결국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2차 전지 배터리나 소재 쪽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좀 못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즘 현상이 현재 이제 전기차 회복세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완벽하게 또 이제 회복을 좀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앞으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의 칭하이성에 이제 위치한 광산이 뭐 이런 리튬 생산에 있어서 비중이 또 그렇게 큰 곳은 아니라고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이제 중국만 또 이제 리튬을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죠. 뭐 칠레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조금 과하다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뭔가 추격 매수에서 쫓아가기에는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은 엄밀하게 이게 희토류로 분류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2차 전지에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뭐 이런 비금속류들이 쓰이고,
근데 이제 과잉 공급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뭐 환경 오염도 있겠죠. 막 이게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오염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은 네. 그 과잉 생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지는 아직 시세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예. 뭐 리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리튬 가격 때문에 일단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정체됐던 거는 사실이고 네. 아까 이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이 주가의 상승이 보유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사실 좀 과하게 상승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이슈는 그 안에서도 흑연에 대해서 관세를 줘서 막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대한 흑연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중국 외 그 외의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만의 밸류체인을 그동안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부각받고 있는 게 중국 외 다른 국가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선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부각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흑연 같은 데 관세가 부과됐을 때 리튬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당장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 2026년까지는 IRA 법안으로 인해서 바로 중국산 제품 원료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다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실적 반영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시장에 좀 고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흑연일까? 딱 뭐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잖아요. 미국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나? 그건 아닐 텐데. 일단은 이제 의존도 자체가 좀 중국 쪽에 많이 높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죽이기에 조금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흑연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대장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당장 뭐 다음 분기부터 뭐 숫자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느냐를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뭐 LFP 관련해서도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 뭐 이제 소재라든지 뭐 완성형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많이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이걸 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오늘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발성 좀 재료다. 그리고 시세가 영속성을 갖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론하고 투자 의견은 그래서 관망을 관망.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수급으로 아까 뭐였죠? 특히 네, 오늘 두 번째 수급 기업은 삼성전자. 함께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법 리스크를 벗고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일 SK하이닉스와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내에서 삼성전자, 뉴삼성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삼성, 새로운 삼성.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것 같긴 한데 어제는 하여튼 최근에 외국계 창구를 포함한 외국인들 동향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3거래일 오늘까지 치면은 꽤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루에 400만 주, 500만 주, 뭐 800만 주씩 네. 사들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은 뭐 지금 사도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죠. 이제 사법 리스크가 드디어 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쇼크격의 이런 실적들이 좀 나와준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방금 이제 뉴 삼성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됨으로써 앞으로 그래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은 투자 활동에 있어서 이제 족쇄가 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하는 굉장한 다양한 산업들, 뭐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그리고 가전 이런 파운드리 쪽에도 이제 앞으로 좀
적극적인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나도 지금 적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요. 여기 이러한 이제 악재들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이 TSMC에 이제 강력하게 좀 밀리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가 거의 1년 넘게 주가가 좀 힘이 없었던 상황이죠. 여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는 이제 HBM에 대한 어떠한 공급망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램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또 갤럭시 Z 폴드인가요? 이제 이제 스마트폰을 또 출시를 했던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성수기가 좀 돌아올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도 이제 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력도는 결국에 악재는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고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기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로 사실상 65,000원을 좀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65,000원대를 좀 강하진 않지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년 동안 거의 뭐 신고점을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내에서도 이제 중요한 자리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훨씬 좀 싸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주환 아나운서 뭐 또 질문 있죠? 사실 이 수급상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망도 SK하이닉스보다 뒤졌던 게 사실이고 외국인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만 매수했었는데 최근 그 흐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뭐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외국인의 좀 그 수급에 바뀜이 일어났던 좀 이유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 대비해서 누가 봐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그걸 완전히 맹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호재가 생겨나는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호재가 있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그 수급들이 많이 몰려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상의 고점은 조금 단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지만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키 맞추기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좀 놓치셨던 분들은 뭐 하이닉스도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삼성 역시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뭐,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셔서 또 뭐, 볼멘 소리도 높았고, 최근에도 뭐, 이 정권이 바뀌면서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던데,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주가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또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코스피가 진짜로 뭐 4천, 5천 갈지는 우리가 뭐 잘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진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건다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를 안 볼 수가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최소한 30%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도 좀 크게 탄력 있게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4천, 5천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키 맞추기 현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부터의 상승폭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를 앞으로 4천, 5천까지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삼성전자 쪽이 좀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한 주, 단주 거래 하시잖아요. 그죠? 한 주 샀다고 막 자랑하고. 네. 삼성전자 10주 살 수도 있는데. 어때요? 고르기가 어려운데 7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때 SK하이닉스는 40만 원, 50만 원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고개를 잘 흔드시네요. 그런 내가 생각이 언제? 듭니다. 제가 언제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시는 정도만. 자, 수급 들어봤고요. 오늘은 새롭게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김유정 아나운서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